그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888이 등장하면서 소스 포인트 8에다가 이제 8인치 우퍼를 더한 형식인 거죠. 그래서 888. 여기서 8이 3개.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왼편에 있는 스피커 모파이에서 나온 소스 포인트 888 888이라는 이제 모델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스 포인트는 이제 빼고 888 숫자 3개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지난번 5월 달에 뮌헨에서 열린 하이엔드 쇼에 출품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방문해서 듣고 또 설계를 담당한 앤드류 존스 씨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모파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모바일 피델리티라고 해서 주로 LP를 만드는 회사인데 과거에 아주 뛰어난 녹음들을 선정을 해서 마스터 테이프를 가져다가 LP 프레싱에 있어서 최상의 퀄리티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뭐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도 그런 앨범들도 지금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음악 애호가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회사라서 처음에 턴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노 앰프도 만들고 이번에 쭉 스피커들을 런칭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하고 상당히 부합이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과거 그 우리를 매료시켰던 그 아메리칸 사운드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또 보면은 앰프도 상당히 이제 개발 중에 있고 머지않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턴테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노 앰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도 여러 종이 있으니까 디지털 쪽을 제외한 아날로그 라인업은 확실하게 하나의 그 완벽한 종합 오디오 메이커로 정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888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888이냐 이 숫자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숫자에 대해서 그 각 나라마다 혹은 문화권마다 호불호가 갈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4라는 숫자는 좀 배격하는 편이죠. 서양에서는 잘 알다시피 이제 7, 럭키 7, 그래서 7을 좋아하고 대신에 13, 이걸 이제 악마의 숫자라고 해서 경원시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8. 왜 이렇게 8을 좋아할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8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빠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게 돈을 번다라는 뜻의 그 파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좀 쓰면은 좀 재운도 있고 또 행운도 불러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중국의 조그만 호텔들 같은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2호다. 그럼 그 사람들은 8102라고 씁니다. 8을 앞에 붙어요. 또 그 다음에 뭐 405호다. 그러면 8405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앞에 8을 붙입니다. 그 정도로 8에 집착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제품은 8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미신을 믿지 않더라도 만일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은 재운이나 행운이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이제 시청을 한번 해보고 또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 오른편에 보면은 프리 파워가 있는데 이건 이제 디지털 프리 앰프입니다. DAC 프리 볼도에서 나온 812 812라는 이제 프리 앰프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앰프는 861 요 파워 앰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파워 코드는 이제 파워텍에서 나온 디아블로 카본 2 디아블로 카본 2로 파워 코드를 이제 연결했고요. 스피커 케이블은 안수지에서 나온
C2, C2라는 모델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곡은 이제 어떤 곡이냐면 이번에는 재즈를 골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퍼가 두 발 더해졌으니까 과연 재즈에 있어서 그 저역의 표정이 어떨까 이것을 체크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니 롤린스의 You Don't Know What Love Is 이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저역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곡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곡은 제가 또 리뷰에서 많이 썼던 곡이고 이건 사실 모노 시대 때 녹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원래 저역이 풍부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블 베이스의 아주 보톰 엔드까지도 제대로 떨어진단 말이죠. 여기 스펙을 보면은 이게 이제 32Hz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억지로 이렇게 스펙을 맞춰가지고 내놓은 그런 숫자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40Hz 대역에서는 들을 수 없는 딥 베이스, 이게 풍부하면서 라인도 분명하고, 그리고 전면에 나오는 그 소니 롤린스의 아주 호방한 테너 색스폰이 사실은 그 배음까지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가 돼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가옵니다. 이게 발라더 넘버이긴 하지만은 듣는 사람을 꽉 움켜쥐고 마치 그 너 꼼짝하지 마, 내 얘기 들어 하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그 강력한 그 파워 블로잉이면서 또 능수능란하게 그 이끌어가는 부분, 특히 또 어느 대목에선 나긋나긋하고 감미롭게 또 가다가 또 강하게 부러져치고 거의 천의무봉의 테크닉을 보여줍니다. 정말 넋을 잃고 들었고요. 그 중역대의 밀도감도 높고 또 그 다음에 고역도 아주 개방적이면서 저역이 아주 튼실합니다. 사실 이 곡에서 이 정도의 저역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특히 그 모던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는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모파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해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따로 헤드 엔지니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라든가 턴테이블이라든가 또 앰프 쪽에 각각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는데
그 라인업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턴테이블 쪽에는 이제 앨런 퍼킨스라는 분이 이제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작곡하셨죠, 아쉽게. 앰프 쪽에는 이제 팀 대 파라비치니. 저는 그분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뮤지컬 피델리티의 A1 그 시리즈로 친숙할 겁니다. 팀 이분이 이제 작곡하셔가지고 최근에 피터 매드닉이란 분, 요분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이상 이쪽 업계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신 분이라, 이분이 그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을 때 70년대에는 신동이 나타난 걸로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뛰어난 인재로 이렇게 각광받은 바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 각각의 한 30년, 40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하는 회사들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품 단가가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수한 애호가들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모파이는 좀 대중지향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사람들의 기술을 다 흡수하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파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실력과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게 그런 장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모파이를 높게 평가하고요. 당연히 이 스피커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스피커를 디자인한 앤드류 존스 씨는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모파이에서 나온 소스 포인트 10하고 AC라는 그 두 종류의 스피커를 소개하면서 이미 이제 말한 부분이라서 새삼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중구역 부분이 이게 이른바 동축형, 그러니까 고역과 중역이 한 드라이버에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 자체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악이 나오는 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요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오리지널 소스 포인트 8이라는 모델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브우퍼 내지는 이제 우퍼 두 발이 들어간 형태죠. 어쨌든 이 동축형 설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고, KEF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TAD에서도 이제 한동안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락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런 그 배경을 가지신 분이라 그 모파이 왔을 때도 당연히 이런 이제 동축형 드라이버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 동축형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점 음원이다, 포인트 소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일반 스피커들은 그 트위터가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 우퍼가 있고 그러니까 음이 나오는 그 포인트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포인트 소스가 되면 동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포인트에서 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풀레인지 다음으로 음에 있어서 그 이음새가 없고 마치 그 하나의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듯한 통일감 있는 사운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매력이고, 그 이런 이제 중구용만 가지고 이렇게 동축형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탄도리 같은 회사는 이제 지금도 풀 레인지, 그러니까 전 대역을 갖다가 커버하는 그런 이제 동축형을 만들고 있죠. 이 동축형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포인트 소스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그 드라이버에서 나온 듯한 그런 통일감, 그 다음에 포커싱이 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팅을 잘하면.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구역과 저역과 이런 이제 그런 여러 대역을 갖다가 이렇게 통일시켜서 일체감 있게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우면은 많은 회사들이 동축형을 채택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앤드류 존스 씨를 따로 불러온 것은 아마 이제 이런 컨셉을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전에 두 제품이 나왔는데 소스포인트 8이라는 제품은 8인치 구경의 이제 동축형이었고요. 그래서 저역이 47Hz, 구역은 30kHz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온 그 소스포인트 10이라는 제품은 10인치 구경이라 저역이 좀 더 떨어집니다. 42Hz까지 떨어지고, 구역은 역시 동일하게 30kHz. 그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888이 등장하면서 소스포인트 8에다가 이제 8인치 우퍼를 더한 형식인 거죠. 그래서 888, 여기서 8이 3개. 이런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스피커를 설명하죠. 이제 888, 각 드라이버가 이제 구경이 8인치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는 이제 풀 레인지 타입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단에 있는 미드 레인지가 원래는 이제 우퍼 역할까지 했는데, 이 우퍼 역할을 조금 줄이고, 그 저역 부분을 이제 두 발의 우퍼로 커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메인 컨셉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위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중간이 이제 이게 트위터란 말이에요. 이게 돔 타입인데, 이 제품은 1.25, 그 정도의 구경을 쓰기 때문에 고역대의 리스폰스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30kHz까지 가니까 사실 이 정도 사양이면 별다른 슈퍼 트위터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여기 이제 미드 베이스지만 사실은 이제 미드 하이 정도 여기까지의 접합 부분이 1.6kHz.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게 보통 그 트위터들이 2kHz에서 3kHz 사이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0kHz 대역으로 이렇게 보통 끊는데 요거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구경이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스피커 설계하는 분들 얘기를 따르면 고역하고 중역을 갖다가 자를 때 되도록 2kHz에서 3kHz 사이를 피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의 귀를 둘 때 상당히 센서티브하게 거기를 우리가 파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끊으라고 하니까 1.6kHz면 이제 그것을 이제 피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또 저는 좋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요 미드 베이스로 원래 활동할 때는 이게 47Hz까지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130Hz까지만 내려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Hz 이하부터는 이 두 발의 8인치 우퍼가 32Hz까지 뻗도록,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원래 미드 베이스였던 드라이버를 이제 미드 레인지로 활용하면서 부담을 많이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의 장점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켰다, 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중역대에 있어서 좀 더 충실하고 좀 밀도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발의 우퍼가 똑같이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32Hz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888로 바뀌면서 원래 8이라는 모델이 갖고 있었던 장점을 지켜가면서 자연스럽게 저역을 얻는 형태, 그렇게 진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가격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역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재즈 곡을 골랐는데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같이 한 서머타임,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read your wings and you take to the sky. But till that morning, there's nothing can harm you. Yes, when daddy and mommy standing by. 이 곡은 그 엘라하고 루이가 만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음반에서 발췌한 건데요. 사실 그 두 아티스트가 그 미국 재즈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나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뭐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처음에 이제 사치모라고 그러죠. 루이 암스트롱. 사치모가 이렇게 트럼펫 불고, 그 다음에 엘라가 노래하고 루이가 받고. 근데 상당히 그 보컬에 있어서의 그 표현, 정말 그 엘라의 그 아주 그 우아하면서도 그 진솔한 표현들, 그리고 사치모는 그 트럼펫을 연주하는 듯이 거칠면서도 자연스럽게 비브라토가 들어가고, 정말 그 소름이 돋을 만큼 아주 생동감 넘친 주역이 나옵니다. 역시 이 제품을 설계하면서 주역대를 강조했다는 것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보컬에서는 특히 이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대역도 넓고 뒤에 스트링스가 또 깔리는데 그 고역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걸 커버하면서 그 개방감 있게 표현하는 부분도 매력적이고, 아주 오래전 녹음이지만은 절대 답답하거나 엉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매우 우수한 그런 해상력과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이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87dB라고 합니다. 감도가. 감도가 조금 낮죠. 대개 저는 이제 90dB 정도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앰프의 부담을 덜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90dB 정도의 스피커를 선호하는데, 87dB면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4.5오hm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소 4ohm까지도 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앰프로서는 상당히 그 좀 부담이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반 우리가 앰프를 볼 때 중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8ohm과 4ohm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조금 낮은 앰프라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 제품 여기 볼도의 파워 앰프는 50W거든요. 이제 표기된 거는. 그런 면에서 일반 중저가 정도의 그 인티 앰프를 구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75W에서 100W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모파이가 음악 애호가들을 위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사실 음악 애호가라는 분들, 특히 이제 레코드 콜렉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은 돈이 생기면은 오디오보다는 음반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디오는 기본 성능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앰프를 막 큰 것 써야 되고 하는 스피커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피커의 스펙만 보고 또 크기만 보고 제품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요 높이는 1m가 조금 넘습니다. 1070mm니까 1m 약간 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받침대도 있고 또 스파이크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액세서리를 사지 않고 그냥 주어진 거대로만 이제 세팅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월넛 마감인데요. 그 세틴 월넛이라고 합니다. 월넛 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 애쉬, 그 다음에 화이트 애쉬, 두 종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화이트 애쉬도 한번 봤는데 의외로 잘 어울려요. 참고로 저는 사실 그 모파이에서 나온 소스 포인트 8, 이 제품을 집에서도 이제 한동안 사용했었고,
그 연구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퍼콘이거든요. 이렇게 미드 베이스나 미드레인지 혹은 우퍼들이 다 페이퍼콘인데 저는 페이퍼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좀 반응이 느릴 수도 있고 또 장마철 같은 데는 이제 또 물기를 머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뭐랄까요. 그 음악 특히 이제 그 어쿠스틱한 느낌 그러니까 아날로그 레코딩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질감은 특히 저역에서 상당히 그 우수하지 않나. 그리고 만일 이제 LP를 좀 하신다면은 이런 그 페이퍼콘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 제플린의 Since I've Been Loving You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ing from 7 to 11 every night. Really makes me laugh a drag. I don't think that's right. I've really been the best of food. I did what I could, yeah. Cause I love you, baby. How I love you, darling. How I love you, baby. How I love you, girl. Little girl. 이 곡은 기본적으로 블루스인데 상당히 그 기교가 아주 화려한 블루스입니다. 블루스라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제 투박하면서 진솔하게 가는 거, 잔기교 쓰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블루스를 원하지만은 레드 제플린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 멤버들의 기량이 아주 절정에 달할 때라 아주 화려합니다. 우선 이제 올겐이 깔리는데 그 존 폴 존스가 원래 베이스 주자지만 올겐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올겐 베이스로 같이 베이스를 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겐이 깔리는 가운데 존 보넴의 드럼 이 사람은 이제 리듬을 정박으로 가지도 않고 가끔 엇박으로도 치고 이렇게 리듬을 모았다가 터트리기도 하고 상당히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리듬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잘 드러나고 특히 킥 드럼 같은 부분도 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화려함에 대해서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또 보컬은 강력하게 그 샤우트하는 부분도 멋지지만은 속삭일 때 보면 약간 달콤한 맛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 고전적인 락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가 요즘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 스피커는 또 락에서 또 탐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70년대 락의 어떤 그 활기, 에너지, 그러면서 아주 그 정교 치밀한 그런 그 분석, 그런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재즈, 락 이쪽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제 취향으로는 사실 이런 스피커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이 스피커를 좀 쭉 한번 좋아할 것 같고
특히 이 가격대에 32Hz까지 저역을 커버한다. 통상의 하이엔드 스피커들 보면은 요 가격대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고 요 제품의 한 서너 배 정도 가야 이제 30Hz 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 스피커에 있어서 저역이란 것은 1Hz 내려갈 때마다 가격이 팡팡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발의 그 우퍼를 장착한 제품이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무난하다. 이 점 또한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아메리칸 사운드의 호방함과 그 다음에 요 앰프나 소스기에 따라서 아주 또 정규 치밀하게 변화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스피커의 강점이다. 특히 음악 애호가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레코드 콜렉터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음반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으면서 오디오 살 때 조금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정도는 아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클래식에서의 대편석이나 오페라 같은 것도 충분히 재현하거든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모파이에서 향후에 이제 어떤 형태의 앰프를 만들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그 상황을 볼 때 앰프에서 아주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일반 인티 앰프로도 충분히 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대형기 제품도 상당히 그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파이에서 나온 신작 소스포인트 888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